여러분, 혹시 겨우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여름철의 무더운 밤이나 환절기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이 조금 안 오는 날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현상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밤중에 여러 번 잠이 깨어 수면이 자주 끊기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면의 질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은밀하지만 위험한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깊고 연속적인 숙면에 들면 뇌는 마치 밤새 조용히 가동되는 정수기처럼 스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뇌 속에 쌓이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물질은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중간에 자주 끊기면 이 청소 과정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독성 단백질이 계속 축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 사고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조금씩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평생 가정의학과 의사로 특히 노년층과 수면 장애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거의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해오면서 깨달은 것은 약물 치료는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던 제 환자들이 한밤중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준 검증된 방법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도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하고 간단하며 무엇보다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수면 고민을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80이 된 김지민 어르신입니다. 온화한 성품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이신 김 어르신은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0년 동안 매일 수면제를 먹어왔어요. 안 먹으면 도저히 잠을 못 자고 먹으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진찰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상황이 이미 오래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5, 6번씩 깨어나고 겨우 1시간 자고 나면 다시 눈이 떠져서 아침까지 뒤척이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져 하루를 시작하기 힘드셨죠?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어르신이 10년 동안 매일 수면제를 복용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기 복용은 기억력 저하, 심혈관 질환, 간과 신장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안 먹고도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여러 환자에게 시도해 효과를 봤던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었죠. 바로 잠자기 전에 귀 뒤쪽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약은 전혀 안 먹고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귀 뒤, 정확히는 유양돌기 부위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해당 부위가 따뜻해지고 혈관이 확장되어
뇌혈류가 개선됩니다.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낮아지고 몸이 깊은 휴식 상태로 전환됩니다. 김 어르신은 제 말을 경청하셨고 그날 밤 바로 시도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진료실에 들어오시던 어르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6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중간에 깨지도 않고 이상한 꿈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첫날부터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의 사례는 몸이 여전히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시고 제 지시에 따라 수면제 복용량을 서서히 줄이도록 했습니다. 2주 후 어르신은 거의 약을 끊었고 수면의 질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좋은 해결책이 꼭 복잡하거나 비싼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바세린 한 통, 올바른 방법,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만으로도 10년간의 수면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수면제 부작용을 걱정해 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우리의 건강과 삶을 가장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하필 귀 뒤쪽을 선택했을까? 몸의 다른 부위는 안 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체의 아주 특별한 해부학적 구조에 있습니다. 귓바퀴 바로 뒤에는 살짝 돌출된 뼈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유양돌기론 투치라고 부르죠. 이 부위는 단순히 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쪽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후두동맥과 후측두동맥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시 말해 얇은 피부와 얇은 유양돌기 뼈 한 겹만 사이에 두고 뇌를 먹여 살리는 혈액 고속도로가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부위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면 바세린의 오일막이 그 자리에 따뜻한 담요처럼 열을 잡아줍니다. 그 결과 표면 온도가 약 0.5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비록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 온기만으로도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뇌혈류가 원활해지면 단순히 산소와 영양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호흡이 깊고 안정적으로 변하며 온몸이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 옆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두었을 때 느껴지는 그 편안함과 비슷합니다. 온기가 퍼지면 몸 전체가 이완되고 마음까지도 편안해지죠. 유양돌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지만 그 효과는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온기 전달을 넘어 직접적으로 뇌혈류와 수면 중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가벼운 불면증 환자부터 10년 이상 수면제에 의존하던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깊은 잠에 빠져드는 능력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침습적이지 않고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정확한 위치, 올바른 방법, 그리고 매일 밤의 꾸준함.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정확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시도해보지만 며칠 만에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결론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밤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바세린 적정량 dol기. 먼저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주세요. 그 다음 검지 손가락 끝으로 쌀 한 톨 크기 정도의 바세린을 덜어줍니다. 이 정도 양이면 바를 부위를 충분히 덮을 수 있고 지나치게 끈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바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얇게 한 겹만 발라도 열을 유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충분합니다. 2단계 유양돌기 정확히 찾기. 유양돌기는 귓불 바로 뒤 약간 도드라진 작은 뼈 부분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황금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을 정확한 위치에 발라야만 보온 효과와 혈류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단계 부드럽게 바르고 마사지하기. 검지 손가락으로 바세린을 찍어 유양돌기에 바른 뒤 시계 방향으로 약 3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바세린이 고르게 퍼지고 손끝에 온기가 전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올바른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돕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몸이 점점 이완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4단계 청결 유지와 얼룩 방지. 바른 후에는 얇은 수건이나 베개 커버를 덮어 바세린이 이불이나 베개에 묻는 것을 방지하세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부드러운 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팁. 이 모든 과정을 잠들기 30분 전에 해주세요. 이 시간대에 하면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이 이미 깊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 있어 훨씬 부드럽게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이 과정을 그대로 안내했고 많은 분들이 불과 며칠 만에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한결 가볍다고도 하셨죠. 그러니 이 과정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한 방법을 깊고 안정된 숙면으로 이끄는 강력한 해결책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귀 뒤에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은 이 수면 요법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단 하나의 수면 스위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는 귀 뒤 외에도 잠을 유도하는 중요한 부위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위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수면의 질을 훨씬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4가지 수면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발바닥 침부 체온을 내려 깊은 잠으로. 많은 분들이 잘 자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깊이 잠들기 위해 심부 체온이 약 1, 2도 낮아져야 합니다. 발바닥은 말초혈관이 밀집된 부위라 이곳을 자극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열이 빠르게 방출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바닥 중앙에 동전 크기의 바세린을 바르고 약 2분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 다음 얇은 면 양말을 신으면 보습 효과를 유지하면서 이불이나 침구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손목 안쪽 심박 안정과 불안 완화.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바로 옆 부위는 요골동맥이 피부 바로 아래를 지나갑니다. 이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내려가고 잠들기 전 느끼는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쌀알 크기의 바세린을 움푹 들어간 부위에 바르고 30초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3. 목덜미, 경추 7번 C7 부위, 뇌혈류 개선과 목 어깨 긴장 완화. 고개를 숙였을 때 목 뒤에서 가장 도드라진 뼈가 경추 7번 C7입니다. 이곳은 뇌로 향하는 여러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바세린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목 근육이 이완되고 뇌혈류가 좋아져서 긴장성 두통이나 어깨 결림이 완화됩니다. 바른 뒤에는 얇은 수건이나 실크 스카프를 살짝 감아 보온해주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4. 무릎 뒤 위중열, 하지 혈액순환과 부종 완화. 무릎 뒤 접히는 부분의 정중앙에는 위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돕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리가 붓거나 무겁고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이 많은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이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전신이 깊이 이완됩니다. 과학적 근거. 2022년 연세대학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귀 뒤와 함께 이내 부위 중 2, 3곳에 바세린을 바르면 수면 잠복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평균 40% 단축되고 밤중 각성 횟수는 65%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네 부위를 모두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이 차다면 귀 뒤 플러스 발바닥, 불안이 심하다면 귀 뒤 플러스 손목, 목 어깨가 뻣뻣하다면 귀 뒤 플러스 C7, 다리가 무겁고 붓는다면 귀 뒤 플러스 무릎 뒤. 제 경험상 이렇게 개인 상태에 맞게 1, 2개 부위를 추가하면 1, 2주 만에 숙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진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므로 오늘 밤 바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수면 포인트를 함께 적용했을 때의 힘을 잘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환자의 이름은 이시원 어르신, 올해 70세입니다. 성품이 온화하시고 예전에는 장거리 화물 운전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불면증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밤 최소 4번은 깹니다. 한 번 깨면 30, 40분을 뒤척여야 겨우 다시 잠이 들죠. 다음 날은 온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진 결과 이 긴 불면의 악순환이 혈압과 혈당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기존의 질환도 점점 악화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포인트만 쓰는 대신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합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귀 뒤 필수 포인트 매일 밤 시행. 발바닥 심부 체온을 낮춰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움. 무릎 뒤위중혈 주 2, 3회. 하지 혈액순환 개선과 당뇨로 인한 다리 무거움 완화. 바세린을 바르는 양, 마사지 방법, 그리고 정확한 시간까지 상세히 안내드렸고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본 뒤 효과를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주에는 여전히 밤에 3번 정도 깨셨지만 다시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이전에는 3040분 걸리던 것이 1520분으로 줄어든 것이죠. 이는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밤중 각성 횟수 4회 1회, 총 수면 시간 4시간, 6시간 45분. 아침 기상 시 머리가 맑고 피로감이 줄어 하루를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 더 기쁜 것은 건강 지표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평균 혈압 약 15 mH 하락, 공복 혈당 약 20 DL 감소, 담당 내과 의사도 놀라며 약물 식이요법과 병행해 이 루틴을 계속 유지하라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침대에 눕기만 하면 10분 안에 잠이 듭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다녀와도 금세 다시 잠들고요. 낮에는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면서 졸릴까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수면 포인트를 복합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포인트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조합하면 몸은 더 강력하고 분명한 휴식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만큼 숙면이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면증과 함께 혈액순환 문제, 당뇨 또는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녁 습관에 단 몇 가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수면의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중 하나는 방법만큼이나 시기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이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을 이용한 수면 요법에서 가장 이상적인 골든타임은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각성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부교감 신경계의 감각기관이 이제 휴식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너무 일찍 하면 효과가 분산되고 너무 늦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30분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안내하는 바세린 효과를 극대화하고 깊은 숙면으로 이끄는 준비 루틴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체온을 낮추기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는 것이 다소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7, 39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피부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샤워 후 욕실을 나오는 순간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뇌는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2단계 TV 끄기, 블루라이트 차단. TV,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이런 기기를 꺼두세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종이책을 읽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3단계 바세린 바르기, 귀 뒤 보조 포인트. 가장 중요한 귀 뒤 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자신의 상태에 맞춰 1. 이곳의 보조 포인트 발바닥, 손목 안쪽, 경추 C7, 무릎 뒤를 선택하세요. 바세린은 적당량만 사용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혈류를 촉진합니다. 4단계 각 부위 30초 마사지. 30초는 신경을 자극하고 해당 부위의 열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고 어깨와 목에 힘을 풀어 근육과 신경 모두에 이완 신호를 보내주세요. 5단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해주세요. 이는 하루 동안 쌓인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야간 쥐근육 경련 예방에도 좋습니다. 6단계 478 호흡법. 심박수를 낮추고 뇌를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끄는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기, 7초간 숨 멈추기,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기. 이 과정을 4회 반복합니다. 이 3세트만 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준비 루틴과 바세린 요법을 함께 실천한 후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모두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더 오래 자고 더 깊이 자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맑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바세린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과 과학적인 준비 습관이 함께할 때 우리 몸은 이제 쉴 시간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고 젊었을 적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숙면의 질은 단순한 피로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면 환경이 그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올바르게 갖춰진 침실 환경은 더 빨리, 더 깊이 잠들게 하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뚜렷한 효과를 보았던 숙면을 위한 4가지 황금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온도 18-20도 유지.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침실 온도가 18-20도일 때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방이 너무 덥다면 체열을 방출하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해서 잠이 얕아지고 너무 춥다면 근육이 수축해 체온을 유지하려 하므로 잠이 자주 깹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겨울에는 난방기나 전기장판 등을 이용해 이 온도를 밤새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이 빛이 완전한 암흑.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어둠 속에서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아주 작은 불빛 LED 조명, 커튼 틈새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전자시계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세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방 안의 모든 불빛을 최대한 차단하여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받도록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3. 소리 40dB 이하. 깊은 잠을 위해서는 조용한 환경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소음, 시계 초침 소리, 개 짖는 소리처럼 40dB를 넘는 소리는 비록 완전히 깨지 않더라도 뇌를 깊은 수면 단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주변이 시끄럽다면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하세요.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일정한 소리는 불규칙한 잡음을 가려주고 뇌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4. 수면을 돕는 생활 습관. 환경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섭취 금지.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6시간이므로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까지 각성 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피하기. 잠들기 직전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이 계속 일하게 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아침 햇볕 30분 쬐기. 아침 햇살은 생체 시계를 리셋해 몸이 언제 깨어 있고 언제 자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4가지 원칙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환자분들의 수면의 질이 놀라울 만큼 개선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 침실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바세린 요법을 포함한 어떤 수면 방법의 효과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탄탄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찾기 전에 오늘 밤부터 내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하루 동안 지친 몸이 회복되는 자리이자 새로운 하루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법도 몸이 적응하고 반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꾸준히 해야 비로소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올해 75세이신 김신희 어르신의 사례는 그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김 어르신은 지친 표정과 느린 걸음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이렇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게 어떤 건지 기억도 안 납니다. 매일 밤 6, 7번은 깨고 그때마다 다시 잠들려면 1시간은 걸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수년간 이어져 온 만성 불면증으로 몸이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귀디 바세린 요법에 보조 포인트로 손목 안쪽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손목 안쪽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불안을 줄이고 심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드렸습니다. 금방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몸이 다시 자는 법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3일간 어르신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실천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잠드는데 여전히 약 60분이 걸렸고 밤중 각성 횟수도 6회 정도로 그대로였습니다. 셋째 날 저녁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하세요. 몸이 지금 시동을 거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넷째 날 목소리가 한층 밝아진 어르신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젯밤엔 15분 만에 잠들었고 밤에 3번만 깼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에는 변화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잠드는데 10분 남짓이면 충분했고 밤중 각성은 1, 2회로 줄었으며 깬 뒤에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져서 걷고 싶고 손주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 달 동안 매일 실천하셨고 수면 환경도 최적화했습니다. 방은 서늘하게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만들었으며 오후에는 카페인을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밤 6시간 30분을 한 번에 숙면, 밤중 각성 1회로 감소, 낮에는 산책, 화초 가꾸기, 요리까지 거뜬히 해내고 중간에 지쳐 쉬는 일이 없음. 표정이 밝아지고 피부 혈색이 좋아짐. 무엇보다 저를 기쁘게 한 건 어르신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이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잠자리가 기다려집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변화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3일 동안 변화가 없어도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르신은 지금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면 꼭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꾸준함은 숙면을 만드는 비결이자 건강을 오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김신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밤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저는 꼭 안전수칙을 먼저 숙지하시길 권합니다. 아무리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바세린, 학명으로는 바셀린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승인한 성분으로 100년 이상 의학과 피부 관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독성이 없고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으며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고 피부 표면에서만 수분과 열을 가두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몸속에 과도하게 축적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용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각 부위당 0.5일지, 즉 쌀알 작은 콩 한 알 정도만 권합니다. 하루 총 사용량은 30옥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많이 바르면 더 좋다는 생각에 두껍게 바르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오히려 끈적임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모공을 막거나 베개 이불에 묻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바르려는 부위에 상처, 염증, 습진, 깊은 균열이 있는 경우 바세린의 보습막이 세균을 가두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후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추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 발바닥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 상처나 자극이 생겨도 모를 위험이 있습니다. 꼭 바르고 싶다면 가족이 피부 상태를 확인한 뒤 도와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환자, 목덜미 마사지 시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이 부위는 경동맥과 가까워 강한 압박이 혈압 변동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일 같은 부위에만 바르기보다는 부위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귀 뒤 발바닥, 내일 귀 뒤 플러스 손목 안쪽, 모레 귀 뒤 플러스 무릎 뒤 오금. 이렇게 하면 피부가 쉴 시간을 갖게 되며 효과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바른 부위를 반드시 세척하세요.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정제 약산성 클렌저나 마일드 비누를 사용해 남아있는 바세린을 깨끗이 제거하면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고 모공 막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방법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단지 며칠만 숙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깊고 건강한 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시작하시기 전에 꼭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좋은 방법은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숙면과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세린을 활용한 숙면 원리, 구체적인 적용 방법, 수면 포인트의 위치와 안전 수치까지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실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습관이 잡히고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나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숙면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1, 2일차 기술에 익숙해지기. 처음 이틀 동안은 오직 귀 뒤 유양돌기 한 부위에만 집중합니다. 이 부위는 가장 기본적이고 적용이 쉽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쌀알 크기 0.5일지의 바세린을 손가락 끝에 덜어 귀 뒤 뼈 돌출 부위에 바르고 시계 방향으로 3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즉시 숙면이 아니라 감각에 익숙해지고 매일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3, 4일차 보조 포인트 추가. 귀 뒤에 바르는데 익숙해졌다면 개인의 필요에 맞게 보조 포인트 한 곳을 추가합니다. 발이 차가운 편이라면 발바닥, 불안감이 많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손목 안쪽, 어깨, 목 결림이 심하다면 목 뒷부분, 시칠, 다리가 무겁거나 부종, 피로감이 있다면 무릎 뒤 오금. 보조 포인트를 더하면 몸이 추가적인 이완 신호를 받아 숙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5, 7일차 전체 과정 완성 플러스 수면 환경 최적화. 다섯째 날부터는 귀 뒤 플러스 보조 포인트를 모두 적용하며 동시에 수면 환경을 완성합니다. 방온도 18-20섭씨 도 유지. 조명 완전 암실, 필요시 차광 커튼 또는 안대 사용. 소음 40dB 이하, 필요시 화이트 노이즈 빗소리, 파도 소리 등 활용. 카페인 오후 3시 이후 섭취 금지, 늦은 저녁 식사 피하기. 취침 전 온수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478 호흡법 적용. 이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면 효과는 훨씬 강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단 1주 만에 깊은 숙면과 야간 각성 횟수 감소를 경험하셨습니다. 7일 숙면 챌린지 성공의 5가지 핵심. 1. 식이 양상 취침 30분 전에 실시. 2. 사용량 미륵 부위당 0.5일지 1일 총 35기 이하.
3. 마사지 강도 부드럽게 각 부위 30초. 4. 환경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5. 지속성 최소 7일간 매일, 가능하면 평생 습관으로. 이 챌린지를 매일 밤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 7일이면 변화가 시작되고 꾸준히 이어가면 깊고 안정적인 숙면이 여러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세린을 선택한 이유부터 구체적인 사용 방법, 수면 포인트의 위치, 최적의 수면 환경, 실제 사례, 그리고 7일 숙면 로드맵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영상이 끝난 뒤 종이 위나 기억 속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단 몇 분만 투자해서 바세린을 올바르게 바르고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을 곁들이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그 차이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숙면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주는 귀한 약입니다. 충분하고 깊이 자면 면역력은 더 강해지고 기억력은 더 선명해지며 기분은 더 안정되고 질병이 찾아올 틈도 줄어듭니다. 실천에 들어가시면 작은 기록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몇 시에 잤는지, 잠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렇게 7일간 적어보면 변화가 숫자와 몸의 느낌 모두에서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과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오랫동안 숙면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 다시 깊은 잠을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좋은 잠은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